안녕하세요. 지식의 미래를 더하는 클래스 온 조혜진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시리즈 누적 4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영화 범죄도시인데요. 특히 이 통쾌함을 안겨주는 액션씬이 매 시리즈의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죠. 자, 영화업계의 남다른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범죄도시 4 허명행 감독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정말 오늘 뵙게 된다고 해서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아, 제가 영광입니다. 아니, 처음 등장하실 때 너무 이렇게 굉장히 멋있게 등장하시길래 감탄하면서 그랬나요? 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런 칭찬이 이렇게 익숙하지는 않으신가 봐요. 아니, 네.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보통 한 번은 갸우뚱 하시거든요. 오. 범죄도시 4 감독이고 그러면 예?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많이 좀 해주셔가지고 예. 이 4편에서는 감독으로 데뷔를 하셨지만 그 전에는 이제 무술 감독이셨잖아요. 이런 어떤 케이스랄까요? 루트가 일반적으로 있나요? 이렇게 시리즈 자체가 굉장히 성공적이고 그 시리즈를 무술 감독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감독으로 시리즈를 찍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내가 최초다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도 느끼십니까? 그런 자부심은 없습니다. 오, 그러세요? 예. 자부심 느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최초는 겸손함까지 의미가 갖추셨군요. 없습니다. 이게 좀 솔직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전편들이 사실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흥행을 했잖아요. 네. 4편을 만드시는 입장에서 좀 부담감이 있으시진 않으셨어요? 사실 제가 의뢰를 받을 때는 네. 2편이 개봉 전이었어요. 2편이 오. 바로 전이었고 부담보다는 기쁨이 컸었고요. 오. 저는 이제 촬영할 때 2에 대한 기억만 이제 갖고 이제 촬영을 했는데 네. 당연히 3도 제가 이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도 이제 내가 만든 4편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은 없으셨어요? 그런 것보다는 네. 4편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그래도 돈을 투자하신 분들과 예, 제작을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 그래도 조금의 수익은 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찍었습니다. 네, 저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라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바늘구멍 통과만큼 어렵다는 영화 감독 데뷔 스토리를 클래스온에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로 오실게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딱 제 그 말인데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박지훈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황야 때 이제 권상사 역할로 같이 찍었던 그 배우인데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배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친구랑 같은 사진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저희가 취업을 나와 있는 시절에 우연치 않게 그 친구를 그 보라매공 근처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어쩐 일로 이 동네에 왔느냐 했더니 정동원 감독님께 이제 액션 배우로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 무술을 배우러 왔다고 하길래 저는 생소했었는데 이제 같이 한번 가볼래? 이렇게 얼떨결에 제안을 해가지고 얼떨결에 진짜 따라갔죠. 따라가가지고 그 정동원 감독님 및 저희 선배님들 스턴트맨들의 그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굉장히 매료됐었던 것 같아요. 사회에 나와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뭐 꿈을 꾸고 있지 못할 시기였었는데 그때 딱 무언가 가슴에 이렇게 좀 뜨겁게 처음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스턴트계 입문을 했었고 박지훈 배우한테 이제 운동을 액션이라는 걸 접하고 이제 배우게 되다가 이제 대학교 진학할 때 이제 20살이 될 때쯤에 그 친구는 대학교를 진학을 했고 저는 대학을 진학을 안 하고 액션 스쿨을 들어가기로 마음 먹었었죠. 그래서 액션 스쿨로 찾아가서 이제 사실 뭐 제가 했던 거는 이제 그 친구한테 박지훈 배우한테 운동을 배웠던 거밖에 없어가지고 뭐 그냥 마음만 있었던 거 자신감만 있었던 거지 실력이 되게 좋지 않았는데 서울 액션 스쿨의 팀원으로 들어오고 싶다 얘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이제 정동원 감독님께서 지금 이게 배우분들 그때 뭐 한석규 배우님, 최민식 배우님 다 계셨는데 연습하고 있으니까 잠깐 이제 몸을 풀고 있으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옆에서 이제 몸을 풀고 있었죠. 몸을 풀고 있는데
제가 4시쯤 찾아갔는데 8시가 됐었어요. 한 4시간 정도 몸을 풀고 있었죠. 그래서 다 이제 약간 저를 이제 바쁘셨으니까 잊으신 듯 저녁 식사를 하러 다 나가시려다가 정관님이 아차차 하시고 이제 저는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제 1대1 오디션 혹은 면접 같은 게 시작된 거죠. 그래서 어설프지만 좀 흉내를 내봤어요. 그리고 흉내를 내봤더니 감독님께서 이제 부모님의 각서를 받아오면 출근시켜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부모님의 각서를 받아서 제출을 한 다음에 이제 출근을 하게 됐었죠. 사실 저는 그렇게 장대한 꿈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무술 감독이 되겠다. 무술 감독이 돼서 제가 뭐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사실 포부는 없었고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저한테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자는 게 저의 목표였고 옛날 그때 뭐 98년도였으니까 당연히 막내로서 사무실 청소, 체육관 청소하는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그렇게 선배들의 오더, 운동 및 어떤 심부름 이런 것들을 묵묵히 다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그런 것들을 수행하다 보니까 저한테 주는 어떤 업무들이 조금씩 변형이 됐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됐었고 그것조차도 잘 수행을 해내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팀원이 촬영을 나가면 한 10명 정도 촬영을 나간다 치면 무술 감독이 이제 총무한테 의뢰를 합니다. 대역이 누구니까 어떤 배우니까 그 체형 사이즈가 비슷한 누군가 이제 대역을 해주고 또 뭐 이런 역할이 필요하니까 한두 명 정도는 이제 뽑습니다. 그럼 8명 정도를 총무가 이제 캐스팅을 하는데 이제 저희 액션스쿨 내에서 보통 그러니까 3, 4, 5번 정도까지는 이 어떤 촬영에도 나갔을 때 무리가 없는 스턴트맨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5번 이상 6, 7, 8은 그래도 그 다음 운동을 잘하거나 어떤 친구들 현장에서 무리가 없는 친구들을 내보내고 나머지 뭐 92 정도는 저 같은 막내들 혹은 그러니까 경험이 많이 없거나 가서 조금 이렇게 크루로 심부름하고 이제 허드렛 일을 좀 하면서 할 수 있는 크루들을 좀 챙겨주는 거죠. 그걸 제가 봤을 때 저의 목표는 총무님이 서슴없이 5번 안에 쓸 수 있는 스턴트맨이 되자가 목표였어요. 인물들이 변화하긴 하지만 그걸 계속 충실했어요. 제 앞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충실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동훈 감독님께서 이제 그 차기 무술 감독, 그 다음 세대 무술 감독을 선정을 하실 때 제가 떠오르셨나 봐요. 저를 부르시더니 무술 감독이 해볼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보셨어요. 저는 약간 갑작스럽긴 하지만 너무 감사하다고 이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감독님과 같이 이렇게 동작을 만드는 아이디어라든지 뭐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는 것들을 많이 이제 훈련을 굉장히 오랜 동안 좀 훈련을 했었고 정 감독님 되게 일할 때는 엄하시고 굉장히 호랑이 같으신 면모도 있고 한데 그래서 한 번은 저한테 이렇게 둘이서 이제 걸어 내려오는데 제가 완전 막내 때인데 무술 감독하기 전에 모두가 정동 감독을 조금 불편해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하니까 무서워하는 게 컸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너는 내가 안 무섭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당돌하게 감독님한테 여쭤봤어요. 감독님 제가 감독님을 무서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정 감독님 아니 정말 나한테 당당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그게 어떤 뜻인지도 잘 알고 있어서 감독님 그러니까 어떤 스승 자기보다 윗사람이 무서워하는 것은 내가 준비가 안 됐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무서움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없애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독님이 그렇게 성실한 내 앞에 있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성실함을 보여드렸더니 무술 감독의 기회까지 주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달콤한 인생이라는 작품과 주먹이 운다라는 작품 제가 무술 지도를 같이 했었고 처음으로 무술 감독 타이틀을 단 게 이제 중천이라는 영화가 됐었죠.
정동훈 감독님과 꽤나 오래 같이 영화를 무술 감독으로 참여했다가 이제 제가 또 단독으로 일이 들어오면서 저의 나름대로의 또 커리어를 쌓기 시작했었고, 그렇게 무술 감독을 십수년 정도 하다가 그런 시점에 황야라는 작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게도 마동석 배우님이 같이 하기로 했었고, 황야를 10회차 정도 찍고 있을 때쯤 마동석 배우가 저한테 다른 제안을 또 하더라고요. 범죄도시 4를 연출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겠냐. 영화를 같이 찍어보면서 한 10회차 정도 찍고 저를 좀 지켜보시다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맨 처음에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거 범죄도시 4에 대한 부담은 사실 없었고요. 그때 왜 그랬냐면 범죄도시 2가 촬영만 해놓고 개봉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크게 부담스럽진 않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저의 혼자 그냥 살짝 걱정이, 어떻게 보면 제가 연출자로서 마동석 배우의 힘을 업어서 마동석 배우의 힘이 없으면 내가 연출을 못하는 거 아니야라는 시각을 혹시 비춰줄까봐 그게 살짝은 걱정이 살짝 되더라고요. 제가 무술 감독을 오래 하다가 연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선입견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를 모르시는 분들. 선입견이 있으셨냐고 물어본 적도 있어요, 기자분한테. 있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셨냐고. 근데 제가 어쨌든 120편이라는 영화의 무술 감독을 하면서 제가 했던 일은 연출 쪽이 가깝더라고요. 사실 무술 감독이 하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되게 단순하게는 배우의 안전에 관한 것도 부터 시작해서 큰 액션씬들을 구상하고 만들고 그것에 대한 콘티를 짜내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가져가서 단독적으로 이제 촬영 감독님과 같이 이제 협의를 하면서 카메라 포지션과 이런 것들을 다 찍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편집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무술 감독 훈련을 받았을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촬영과 편집이었습니다. 편집을 많이 한다는 거는 사실 편집을 잘하는 게 아니라 촬영을 좀 더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합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리허설 할 때 상황을 이렇게 펼쳐서 이제 동작들을 보면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의 그 개념이 머리에 그냥 만화책처럼 이렇게 쌓여지거든요. 그것은 말 그대로 그 정동 감독님과 같이 했을 때, 함께 했을 때 촬영과 편집의 훈련으로 다져진 거라서 시나리오 회의를 하고 그거에 대한 액션이지만, 물론 한 파트의 부분이지만 인물들이 싸우기 전과 또 싸울 때, 싸운 이후의 어떤 그 라인들을 감독님들과 많이 얘기를 하고 많이 수정도 하고, 제가 새로운 것도 드리고 했던 것들이 다 연출적인 뭐 영양분으로 쌓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연출적인 일을 내가 뭐 알게 모르게 많이 하고 있었구나.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도움을 됐었고, 그래서 그런 선입견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도 많이 말씀을 드리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좀 더 자신 있게 찍을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래도 전 시리즈들에 비해서 제가 이걸 뭐 말 그대로 누를 끼치는 사고를 치면 안 되니까 조금 염려하면서 촬영을 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좀 자꾸 들고요. 제가 그리고 스턴트맨을 거쳐서 무술 감독을 거쳐서 또 연출까지 하고, 또 앞으로는 제가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하고 또 다른 영화를 또 선보일 예정이기도 한데, 제가 그 후배들 가끔 이제 스턴트맨 후배들한테 이제 꿈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넌 어떤 것이 꿈꾸고 여기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뭐 굉장히 잘 나가는 무술 감독, 일을 열심히 하고 뭐 멋있는 작품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무술 감독이 되고 싶다. 뭐 최고의 무술 감독, 뭐 헐리우드를 가고 싶다. 무술 감독으로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다음이 없더라고요. 제가 느낄 때 무술 감독으로 왕성하게 일을 할 땐 좋지만 그것이 끝나고 나서 행보는 다시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좀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작사를 만들어야겠다. 또 혹은 저희 후배들 중에도 저처럼 영화 감독을 만들 계획도 있고, 저부터도 굉장히 영화 일을 오래 하는 것이 저의 목적이고 제일 좋아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영화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2015년도부터 제작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시나리오도 개발하고 감독도 초빙하고 해서 이제 길을 좀 뚫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부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정동원 감독님의 영향력이 되게 크고요. 액션 스쿨을 영화 제작사, 액션 영화를 만드는 제작사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같이 해주시고 저한테 그걸 심어주시고 하셨던 분이라서 후배들한테도 그런 걸 좀 같이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도 되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벌이 높은 것도 아니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이런 환경에서도 영화 감독이 됐죠. 제가 제 스스로 제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개천에서 용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저 같은 사람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걸 보면 세상은 여러분들한테 모두에게 다 어떤 기회를 주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때 그 기회를 잘 잡으시고 도전하시고 성실히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상황들, 꿈 혹은 목표를 좀 더 가깝게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역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될 놈 될. 그러니까 저희가 네, 이제 감독님께 될 놈 될이라고는 할 수 없어서 네. 될 뿐은 될 뿐이었다. 네, 감사합니다. 친구 따라서 액션 스쿨을 가서 거기서 정말 우연찮게 나의 어떤 잠재되어 있던 능력을 발견하신 거니까. 그렇진 않고요. 거기서 네. 타고난 재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정동원 감독님 같은 분들과 저희 선배님들 중에도 많이 계신데 저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훈련량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에 선배님들이 저를 좀 그래도 예쁘게 봐주셨군요. 그러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원래 좀 액션 영화에 좀 관심이 있으셨어요? 원래는 액션 영화만 이렇게 영화를 볼 때 골라서 보진 않았는데 제가 조금 이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장군의 아들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장군의 아들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 지금 이미지가 그 드라마 예.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 네. 예, 한 30번씩 돌려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 뭔가 제가 액션에 대한 것을 막 꿈꾸고 보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제가 스턴트계에 들어오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 내가 약간 그런 것에 대한 좀 관심도가 높았었나 보다라는 이제 과거 회상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어떤 액션물 말고도 혹시 로맨스물이나 이런 것도 좋아하시나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냥 되게 사람 냄새 나는 영화들을 되게 좋아해요. 네. 범죄도시도 굉장히 사람 냄새 많이 나는 영화잖아요. 범인 냄새가 많이 나셨나요? 네. 저는 굉장히 또 감동 포인트도 사실 있고. 그 마석도의 범인을 잡고 싶어하는 심리 상태 같은 것들을 좀 더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더 들어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감독님께서는 밑바닥이랄까요?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인지 아마 지금 많은 어떤 사회 초년생들에게도 귀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저희 팀에도 젊은 친구들, 20대 초반 친구들이 같이 이제 팀원으로도 있기도 한데 네. 사실 요즘 고된 일이나 조금 좀 힘든 일을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좀 들었어요. 이제 간접적으로. 근데 그 친구들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조금 자세가 달라요. 근데 저희와 같이 생활하면서 그 친구들도 많이 바뀌거든요. 행동도 바뀌고 가볍게 일을 대하지 않고 그리고 스턴트맨으로서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면서 가는 게 보여요. 답은 꾸준한 성실함이 답인 것 같아요. 그것을 세상은 배신하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다 보면 진짜 어느 누군가 또 어디선가는 나를 바라봐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면 그 분야에서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성실하게 꾸준하게 하면 실력이 늘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시선이 그쪽으로 쏠리게 돼 있는 거고 당연한 세상의 이치 같습니다. 네. 오늘 영화 얘기뿐만이 아니고 사람 허명행, 감독 허명행으로서의 어떤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대중들에게 영감과 또 쉼표가 될 수 있는 영화 오래오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지식의 미래를 더하는 클래스 온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